사실 내가 임상이냐 상담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은 이상. 왜냐면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 짜잔. 빠바밤빠. 오. 저희가 요거를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아예 그냥 새 걸로 들고 오셨네요, 그냥. 맞아, 새 거예요. 새 거체로. 제가 뜯지도 않고 택배에서 바로. 저희가 또 심리학 채널인데 리뷰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심리학에서도 과가 엄청 많은데 우리 윤성이가 임상심리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제가 윤성이는 마케팅 쪽이 맞다, 그 사회심리 해야 된다, 뭐 조직심리나 막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 근데 저도 처음에 막 동기들이 막 임상 간다고 하니까 왜 임상 오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런 연구실이나 병원 세팅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임상을 갔죠?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이상한 그때 당시로 좀 이상한데 아까 남자라면 임상이자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 저희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 진짜 비닐도 안 뜯었어. 자, 그다음에 연결을 한번 해보고 잘 보이게.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되게 현실적인 고민을 여러 개 하잖아요. 뭐 나중에 취업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좀 페이가 나쁘지 않을 것인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때 제가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 내에서는 임상이 제일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 되게 현실적인 고민을 한 거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뭔가 앉아가지고 뭐 검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 사람들 만나고 조금 더 아이디어하게 기획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긴 했었는데, 전공을 더 많이 살리고 싶었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널 아는데 너는 되게 창의적인 활동들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사실 그래서 전 임상을 갈 때도 이제 보통 임상에 가시는 분들이 병원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저는 지역사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럼 사실 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대학원을 갈까 말까,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할까 말까. 임상을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은 대학원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뭐 로르샤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 검사들은 학부 때 거의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련회 가서 배운다거나 병원에 가서 배우려고 하면 사실 너무 벅차고 이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솔직히 의문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임상을 살릴 거면 대학원에 가는 거를 추천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꼭 대학원에 가야 임상을 살릴 수 있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수련을 받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련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쨌든 두 명이 임상 심리사 자격증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학부 나오고 임상심리사 따서 지금 기관이나 병원에 들어가 있는 후배들도 있잖아.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임상심리 전공이라면 뭔가 체계적인 병원 수련이 있어야지 심리평가나 심리검사를 했을 때 뭔가 정확한 정보를 내담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친구들이 임상을 전공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누구나 임상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나는 별로 공감은 하지 않는 말인데, 분석적인 사람은 임상에 가고 공감적인 사람은 상담에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오히려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분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상담 쪽으로 가서 뭔가 공감만 해서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뭔가 이런 좀 딱딱해 보이는 임상 분야에서도 조금 더 공감적인 능력을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두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세부전공 고민할 때 상담과 임상 중에 난 상담을 선택했잖아. 네. 근데 내가 이제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그 평가 일상의 반복.
오랫동안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기관이나 병원에서 그 세팅된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임상이라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 그런 루틴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아,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세팅 자체가 되게 빡빡하고 뭔가 숨 쉴 틈 없이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굴레를 가진 것도 있고, 이제 반면에 임상 심리사한테 나름의 어떤 융통성을 허락하면서 좀 자유도를 이제 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임상이냐 상담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 가지 않은 이상. 왜냐면 그러니까 전 애초부터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임상을 간 거긴 한데, 진짜 기관에 가서는 그 직역별 분류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심리학이 아니어도 뭐 사회복지나 간호 이런 쪽도 많이 이제 기관에서 오는데, 사실 막상 하는 일들은 다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어쨌든 자기가 뭘 선택하든 그때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만 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나가면 새로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실제로 세부 전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공에 대해서 전부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을 고민하는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객관성을 최대한 좀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제가 임상이라고 해서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저의 이야기일 뿐인 거지, 다른 이제 임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같이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한다면은 조금 더 괜찮겠죠. 좋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되게 오랜만에 한다. 이거 또 안 했죠, 이거 계속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